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 긍정빛깔 준쌤이 구글 시트로 평균 구하는 것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구글 시트의 기능을 알고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평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글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균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 자, 자료의 값은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연수는 자, 화살수, 넣은 화살수가 5개. 연수가 넣은 화살수가 이제 자료가 됩니다. 자료의 값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료의 첫 번째 자료죠. 연수가 자료 1, 승규는 자료 2. 그래서 자료의 수는 총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따른 값은 다 다릅니다. 5, 6, 4,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평균은 뭐냐면 자료의 값, 이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서 자료의 수, 여기서는 4가 되겠죠. 자료의 수가 4개 있으니까, 자료가 4개 있으니까 나눈 값을 대표하는 값으로 정하는데 이것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건 평균. 자, 평균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 자료를 다 더해보면은 얼마가 나와요? 20이 나오죠. 20. 그리고 자, 20을 4로 나누면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5가 됩니다. 그 다음 나누기, 그러니까 덧셈과 나눗셈을 해야지, 이런 계산을 해야지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합계죠. 합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는데 자료의 수만큼을 나눠준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5,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더하면 15가 되고, 자, 9 더하기 15는 얼마예요? 24. 그럼 24가 이제 총 합계고, 거기다가 뭐를 넣어놔야 될까요? 그렇죠.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4. 자, 이 표시도 나눗셈입니다. 선생님이 카피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6이 되겠죠. 평균은 6이다. 합계는 24고 평균은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균을 예상한 다음에 평균에 맞춰서 이 동그라미를 옮겨서 고르게 하게 되면 또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중기가 간역을 맞췄는데 첫 번째는 2개를 맞췄다. 그럼 2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맞췄죠. 아무것도 안 맞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개를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빈칸을 평균을 3으로 생각하고 이 빈칸을 하나씩 채워줘서 이게 다 채워진다 그러면은, 고르게 튀어나오는 것이 다 채워진다 그러면 이게 평균이 됩니다. 평균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냥 덧셈과 나눗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다 더해보면은 얼마가 나와요? 15가 나오네요. 15가 되고, 나누기 자료의 수는 5니까 5를 하면은 이제 3이라는, 중기가 관역을 맞추는 활동을 했을 때 평균 3회가 정도 나온다. 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라고 치면 여러분의 드라이브를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자, 선생님은 이미 선생님 계정으로 로그인 된 상태예요. 구글 크롬에서. 자, 구글 크롬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구글 크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구글 계정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지메일로 시작하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선생님이 부여해준 그런 계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구글 크롬
창에 구글 드라이브로 치시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용이죠. 비즈니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를 사용하거나 뭐 사업할 때 쓰는 거니까 우리가 상관없고 개인용으로 해야 되겠죠. 개인용으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드라이브에는 내가 사용한 그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구글 시트입니다. 구글 시트. 자, 구글 시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시트는 이제 여기다가 제목에는 연습, 뭐 평균 구하기를 해볼까요? 평균 구하기. 구글 시트를 한번 이제부터 보겠는데, 자 보세요. 구글 시트를 보면 일단은 이것은 구글 시트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뭐 엑셀 들어봤어요? 엑셀? 그 다음에 한셀. 잘 안 보이겠네요. 자, 엑셀이나 한셀이 이제 구글 시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엑셀이나 한셀이 구글 시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을 할 수 있는 친구는 또는 한셀을 할 수 있는 친구는 구글 시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시트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각 그 이렇게 칸이 있는데 이 칸에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거는 A열이죠. A열. 이건 열은 A, B, C, D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줄은 1, 2, 3, 4 이렇게 쭉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위치의 이름이 뭐냐면 A1이에요. A1.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쭉 올라가 볼까? 15가 되겠죠. 25 위치 이름이, 자, 25다. 소문자나 대문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자, H5가 되겠죠. H5.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구글 시트를 가지고 계산하는 걸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것을. 자, 예를 들면 자, 54라는 숫자가 있어요. 54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B4에는 54가 있고 C4에는 뭐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D4에다가 이 두 수를 더한 값을 내가 표시하고 싶다, 계산하고 싶다라는 걸 해봅시다. 더한 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D4에다 두고 는을 붙입니다. 앞에다가 는을. 자판기에 보면, 키보드에 보면 는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걸 클릭하세요. D4를 클릭하면 이렇게 D4라고 뜨죠. 그 다음에 더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C4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계산한 값이 나옵니다. 자, 계산한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드래그하면 이제 카피가 돼요. 자동적으로 카피가 쭉쭉 되죠.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카피가 됩니다. 그럼 0이라 나오죠. 왜 0이라 나올까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B4와 C4를 더한 값이라 나오죠. 왜냐하면 이 계산 값을 카피했기 때문에 여기는 B4, C4라고 C4를 더한 값이 여기라 나왔을 때 이걸 카피하게 되면 이게 이제 카피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에 것을 더하라고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B6와 C6를 더하라고 나오죠. 그럼 이쪽 두 칸 넘어가면 B8과 C8을 더하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숫자만 입력하면, 예를 들면 난 또 이 숫자를 또 더하고 싶어요. 또 나는 이 숫자를 더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동적으로 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덧셈을 알 수 있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걸 또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자, 이 숫자를 카피해서 컨트롤 C 요만큼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C 한테 밑으로 써볼게요. 이번에는 뺄셈을 해볼까요? 뺄셈을 해보면, 자, 는 그 다음에 B10이죠.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요. B10에서 빼기를 누르세요. 키보드에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B10에서 C10을 뺀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빼면 47이 나오죠. 그 다음 이것도 드래그 하게 되면, 자 드래그 하게 되면 쭉쭉쭉 드래그 되면 자동적으로, 자 52에서 여기 이번 두 번째 칸은 50에서 7을 뺀 수가 되게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B10에서 12를 빼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78 빼기 1은 77이고 이것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수도 계산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덧셈을 봤다면 이제 다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덧셈. 그 다음 이건 뺄셈.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도 봐야 되겠다. 당연히 곱셈과 나눗셈도 보겠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카피해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가서 두 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딱 저절로 축소돼요. 축소. 자, 곱셈은 이제 좀 넓은 다른 곳에서 해볼게요. 다른 곳에서 나눗셈도 해볼 건데, 나눗셈도 여러분도 바로 해볼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카피 해가지고 카피 한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요렇게 해서 만약에 표를 이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누르세요. 요거를 누르고 테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 테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덧셈 테두리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테두리를 꼭 내가 겉에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만 눌러도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곱셈을 볼게요. 곱셈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는을 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 두 개를 곱할 때는 이제 표시가 여러분이 곱셈 표시를 모를 텐데, 그 키보드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숫자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덧셈, 뺄셈이 보일 거예요. 숫자가 9개, 10개가 있는데 거기다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별표가 있어요. 별표를 누르면 이게 곱셈이에요. 별표를 누르고 그 다음에 H4를 누르면 두 개를 곱한 값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곱셈 값이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 HI죠. I는 G5 곱하기, 이게 곱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곱셈 H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곱셈으로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두 번 클릭하면 줄어들겠죠. 나눗셈을 보겠습니다. 나눗셈은 좀 이렇게 넓혀야 되겠다. 숫자가 높을 것 같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는 하고 앞에 거 나누기는 이제 그 별표 옆에 보면은 사선이 같이 있을 거예요. 사선이, 이게 나눗셈이에요. 그 다음에 7을 하게 되면 엔터를 치면 이제 소수점 딱 떨어지지 않죠. 떨어지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숫자가 높네요. 잘 떨어지지 않는, 지금 소수 첫째 자리 몇 자리까지 갔지? 자 봅시다. 한 9자리까지 간 것 같은데, 9자리. 자 이런 식으로 나눗셈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걸 높여보면 이거를 이 항목들 가운데로 가고 싶다면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어요. 가로 맞춤, 세로 맞춤이 가운데로 하면은 딱 가운데로 가고,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게 돈, 통화는 돈이죠. 그 다음에 퍼센트가 나와 있고, 옆에 걸 보면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감소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클릭하면 소수점 이하가 이렇게 감소돼요. 그래서 감소 내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옆에 걸 누르면 아까 원래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선생님이 처음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계속 숫자가 계속된, 여기까지 가는 숫자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가는 숫자인데 여기가 1이죠. 끝에 수가 여기 1입니다. 1. 그러면은 그냥 1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7이죠. 7은 이제 반올림이 돼서 이게 5가 6이 됩니다. 자 7을 한번 하면 6이 되죠. 또 이것도 9가 될까요? 8이 그대로일까요? 이것도 9가 되겠죠. 6은 반올림하면 올라가니까 5 이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내가 맞출 수도 있고, 이것도 자릿수 맞춘다 그러면 이걸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하려는 거는 평균이잖아요. 평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생님이 좀 빨리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복사 붙이기. 자, 덧셈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덧셈을 한다고 했을 때는
는을 한 다음에 요걸 선택하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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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플러스는 할 필요 없고 그럼 5개를 하면 275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할 필요 없이 이 기호를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호를 선생님이 한번 알려줘. 함수인데 이제 sum이라는 것은 sum은 이제 합계를 말하는 거, 합계 sum sum은 합계고 그 다음에 average라고 되어 있죠. A, V로 average는 이건 평균인 average.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하나씩 이걸 더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sum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sum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떠요. 값을.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값은 자 54 값은 L 위치가 어디냐면 L4죠. L4 겨울왕국 L4. 자 그러면 L 자 영어로 하면 안 돼. 영어로 해야 되겠죠. L4 소문자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클론을 하세요. 어디 있냐면은 영어 알파벳 L 옆에 보면 클론인데 Shift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줘. Shift를 누른 다음에 눌러야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L 오른쪽에 있는 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콜론이 나와요. 콜론이 나오면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26 위치는 L8이죠. 엔터를 치면 이게 다시 똑같이 나옵니다. 한 번만에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함수를 보세요. 함수 선생님 다시 보여줄게요. 함수를 보면은 sum하고 시작이 여기에요. 시작이 L4부터 L8까지 이 수를 다 더해라는 얘기예요. sum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평균은 뭐예요? 각 자료의 값을 더해야 되죠. 더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나눠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누기 그다음 이것을 나누기 얼만큼 해야 돼? 자료 수만큼 해야 되겠죠. 5를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평균이 43이라는 평균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43일 텐데 근데 평균을 또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똑같은 위치에서 평균을 클릭하고 그 다음 이거를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제 뭐예요? L4가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클론을 이렇게 점점 2개 있는 거 클론을 눌러주세요. Shift 누른 다음에 눌러야 됩니다. 키보드에서. 그 다음에 어디 위치냐면 여기까지 하면은 안 되죠. 이 자료의 값은 5개까지 여기까지니까 이건 합계니까 건드리면 안 되고 여기까지죠. 여기 눌러주면 되겠죠. 에러가 나오는데 자 에러가 나왔어도 선생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러로 가서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어서 에러가 되는데 L8까지 하고 엔터를 치면 평균이 됩니다. 바로 평균이 나왔어요. 우리 지금 L11에 보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에버리지다 있고 L4에서 L8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값에 비하면 평균이 나왔는데 자 평균은 자료의 값을 더한 다음에 자료 수만큼 나눠주는 건데 지금 합계를 한 번에 구했고 합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구했고 그 다음에 이거 평균도 2번에 걸쳐서 이거를 합계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자료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한번 마지막으로만 한번 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한번 자료를 놓겠습니다. 임의로 이런 수를 자 이런 뭐 선생님 임의로 여러분도 임의로 넣어보세요. 그럼 복수해 볼게요. 자 이 자리의 평균 어떻게 구할까요?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누른 다음에 이걸 눌러주고 클론 Shift 누르고 점 2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인데 오류가 떴는데 다시 위치를 정확하게 자 위치를 어디냐면 N11 그 다음에 이거를 10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평균이 구하고 소수점을 내가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럼 합계를 구해볼까? 이건 평균이고 이 값의 평균 이 값의 평균이라고 옆에다 두겠습니다. 평균이고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합계라 쓰고 sum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겠죠. sum 다음에 아까 똑같죠. N4에서 0인지 저긴지 잘 봐야 돼요. 10까지. 이거를 2번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이 밑에 네모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네모를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자료의 수가 7개구나 알 수 있죠. 그러면 아까 평균을 구할 때
는 한 다음에 합계, 이게 합계죠. 이 합계를 한 다음에 이 자료수가 7이니까 이렇게 하면 위의 값과 아래 값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의 값과 아래 값. 그래서 합계를 구해서 이제 자료 값을 모두 더한 합계를 구해서 자료수로 나눠준 값이나 내가 바로 그 평균 함수를 쓰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교실에서는 실제로 실제 수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바이바이.